오늘장 전강 후약의 원인 분석도 필요해 보이고요.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절대전략 시간입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 한마디 외국인 매수 유입이지만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점점점. 외국인 매수 유입했지만 시장이 좀 힘이 부족했는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사실 외국인 매수 금액만 놓고 보면 괜찮았거든요. 이 코스닥도 외국인이 1369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1075억 매수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양매수 주체 모두 1000억 이상 들어왔으면 사실 시장이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코스닥 거의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코스피는 뭐 기관은 마이너스 22억이니까 거의 보합권 정도 수준이고 외국인이 2195억 원 상당히 좀 많이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강보합입니다. 사실 이 원인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뭐 가장 먼저는 뭐 환율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덜 하락을 했죠. 이 NDF 환율 1개월물 봤을 때에는 이 예상이 사실은 1,320원 가까이 되는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 6원 정도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환율도 사실 1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환율이 그야말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니 지수의 상승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장중에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이 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3% 이상도 상승을 했었는데 거의 강보합. 뭐 코스피도 뭐 2% 가까운 이런 상승 보여줬었다가 또 강보합 이렇게 끝나는 원인. 뭐 가장 큰 원인은 달러원 환율 시장의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치는 기대치는 좀 많이 한 10원 이상 거의 20원 가까이 하락을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많이 못 미치는 이런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시장의 상승폭을 당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축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의 낙폭이 좀 줄어들고 그런데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샀지만 점점점 해주셨지만 그럼 어떤 쪽에서 팔아서 밀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이 팔았는데 시간상으로도 2시부터 3시 구간이잖아요. 보통 2시 구간대 스탁론 매물 출회되고 3시는 내일 스탁론 반대 매매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그 시간대쯤에는 활발하게 보통은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개인의 신용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아쉬움으로 가득 찬 오늘의 시장이었는데, 긍정적인 면을 분명히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하락이 기대보다 못했고요. 이 상승폭도 기대보다 너무 못 미치는 이런 상승이었지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후반으로 갔을 때 개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려면은 개인들의 그 신용 물량을 좀 많이 좀 털고 가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2시 좀 넘어서부터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내일장을 바라봤을 때 이 반대 매매를 걱정을 해서 오늘 좀 미리 팔아놓는 이런 물량들도 분명히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바닥권에 대한 신호를 여러 가지로 찾고 있죠. 뭐 PER도 얘기를 하고 있고 PBR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PER, PBR 얘기를 하면 꼭 그거보다 며칠 더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는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외국인은 줍줍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이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 특히 뭐 실적 좋은 운수장비 같은 경우 개인들, 그리고 의약품 쪽이라든지 화학 이런 섹터들 사실 실적 괜찮은 종목들도 개인들은 손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반대 매매도 당하고 그 물량들을 대부분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드라마틱한 추세적인 상승은 힘든데 바닥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오늘 좀 있었던 부분이 이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개인의 매도 이런 부분들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하루였다. 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봤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확인한 어떻게 보면 수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때 코로나 때 동학운동, 동학개미운동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 개인 대 외국인, 그때 당시에는 이 개인이 이겼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좀 이렇게 손절을 하는 물량을 또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나가는 상황. 어찌 보면 2라운드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장 이런 수급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되면 개인분들이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또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다지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바닥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 또 어떤 것들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좀 전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이 다시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환율 수준 1,440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이 코로나 초기, 그러니까 2020년도 한 3월에서 5월 요때부터 반등이 시작할 때는 이 개인들의 자금이 많았거든요. 이 국내 우리나라 정부도 전 세계 모든 정부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이 이긴 그런 시기가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나왔었는데, 이제는 개인들 자금이 너무나도 빡빡합니다. 대출 연장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 굉장히 높고요. 여전히 높은 상황, 그리고 예금 금리도 높은 상황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주식 사기에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는 외국인을 이기기는 당분간은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간 부분은 아쉽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장 초반 대비해서 대형주들 대부분 상승폭을 거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 또 이 하락으로 전환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플러스였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까지 나면서 시장의 힘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러니까 전강 후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장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미국 PCE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 한 4.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가에 대한 이 중요도는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1번이고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사실 2번으로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이 달아보고 놀란 상황이죠. 근데 소뚜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소뚜껑이 이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PCE 물가 지수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치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지금에서 큰 이 폭락으로 가는 이런 하방을 깨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 주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요일은 조금 더 보수적인 이런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바닥을 어느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지표라든지 지수라든지 그리고 이 정책의 발표, BOE 같은 경우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책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변동성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가면서 시장은 좀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아쉬움이 짙게 남는 하루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또 바닥에 대한 시그널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장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섣불리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요, 시장 분위기 계속 좀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인고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0월장 미리미리 준비해 보셔야죠.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와 유튜브 확인해 주시고요.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TV를 통해서 진짜 쉬운 진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